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올드보이 천만여자입니다. 휴일 아침에 1교시 한번 들어갈게요. 어제 잠시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닭똥집과 캔맥 한 2캔 이상 못 먹겠더라. 응? 역시 먹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일단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한번 다가서로 노력할게요.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재밌게 같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? 즐겁게 살면서 꾸준하게 투자 잘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에 수량 꼭 채우시면은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주 보람된 그런 인생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일단은 지금 현재 왕자에 대해서 누가 왕자를 갖냐, 반도체 왕자, 삼성이냐, 인텔이냐,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삼성 쪽이 더 강해요. 지금 앞으로는 푸른 피의 전쟁이 시작됐다,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,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로 이제 푸른 피를 태어난 이제 두 혁신 기업이에요. 색깔도 비슷해. 또 파란색이야. 또 보면 우리 파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파란색입니다. 일단 같은 시기에 태어난 기업인데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그 반도체 강자 인텔과 그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놓고 현재 경쟁의 출발선에 섰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68년에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벤처 기업 인텔이 탄생한 지 한 6개월 후에 1969년 1월에 대한민국 수원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는 가전업체가 이제 문을 열죠.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이제 지난 50년간 이제 회사 로고의 색깔처럼 젊은 도전 정신, 혁신의 열기로 가득 찬 푸른 피를 몸속에 담고 세계 IT 시장의 변화를 주도를 합니다. 그런데 저는 푸른 피 별로 안 좋아해요. 빨간 피 좋아하지. 우리는 붉은 피를 좋아합니다. 이거 파란 색깔 보니까 요즘 결국 다들 짜증을 많이 내요. 근데 그 중에 약 40년은 이제 인텔이 IT 산업의 리더로서 유지를 해요. 인텔이 한 40년 정도는. 그리고 인텔의 그 선도적인 기술력을 두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인텔 내 비밀 공간에 외계인들의 연구소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.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릴 정도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인텔 왕국은 그 IT 주도권이 이제 PC에서 모바일과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 넘어가기 전까지예요. PC에선 좋았어. PC에선 좋았는데 이게 모바일 가면서 이제 거의 이제 맛이 가죠. 그래서 인텔이 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버리고 이제 CPU로 이제 세계 IT 시장을 주도를 합니다. CPU 쪽으로. 삼전은 메모리 반도체와 그 가전, 디스플레이 등으로 이제 사업을 넓혀요.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를 이제 맺어옵니다. 협력 관계. 그 삼성이 만드는 D램은 인텔로부터 자사의 CPU하고 호환되고 이제 적합하다는 그런 인증을 받는 관계가 되고요. 또 매출로 반도체 시장 1, 2위를 따졌지만은 그 비메모리하고 메모리는 상이한 분야에서의 경쟁이어서 서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. 그동안에 의미는 두지 않았다. 그렇게 이제 지내옵니다. 지난 1월 1일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 2분기 반도체 부분에서의 매출 인텔이 한 196억 달러 정도 돼요. 삼성전자가 한 197억 달러 된다. 그렇게 밀렸다고 이제 보도를 합니다.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매출에서는 일부 시기에 앞선 적은 있는데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꾸준히 인텔은 넘볼 수 없는 세계 반도체 넘버원을 유지했었습니다. 그리고 둘 사이의 격차도 좀 컸었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19년도만 보더라도 인텔이 한 707억 정도 돼요. 707억 8,500만 달러. 삼성이 한 520억 정도 됐거든요. 이렇게 매출을 올려서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인텔의 한 74.2%밖에 안 됐다.
2020년도 마찬가지예요. 2020년도도 762억 정도 됩니다. 인텔이. 그리고 삼전이 한 569억 정도 이렇게 되죠.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계속 벅차는 벌어졌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 74% 정도 됐다고, 74% 정도 됐다고 하면 됩니다. 둘 사이 관계는.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, 인텔과 삼전의 위치가 지난 2분기에 막 뒤바뀝니다. 그래서 비메모리 중심의 그 인텔이, 부진했다기보다는 메모리 중심의 그 삼성전자의 약전이 두드러졌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봅니다. 지난 16일 그 세계 반도체 통계 기구라고 있어요. WSTS라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2021년과 2022년 반도체 시장 전망에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겠죠. WSTS는 올해 2분기에 삼전과 인텔 등 그 반도체 기업들의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조정한 그 반도체 시장 전망에서 2021년 25.1%의 놀라운 성장을 보일 것이다.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는 지난 3월 보고서하고 3월 보고서의 10.9% 전망이나 6월에 전망한 그 19.7%의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한 것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WSTS는 그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0년 그 6.8% 성장이어서 2021년에는 25.1% 늘어난 5,508억 7,600만 달러 규모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성장하네요. 보니까 생각외로 5,508억. 야, 이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. 토탈이죠. 월드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성장 기여자는 메모리로 한 37.1% 되겠죠. 37.1%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날로그가 29.1, 로직이 26.2% 정도 보고 있고, 메모리는 삼성전자가, 로직은 인텔의 전문 분야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네요. 그래서 WSTS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22년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래서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부분의 두 자릿수 성장이 힘입어서 한 10.1% 성장을 합니다. 성장해가지고 6,604억 8,200만 달러 이렇게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내년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한 18.4% 이제 성장하는데 로직 분야는 한 8.4% 정도 예상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. 메모리가 더 많이 성장하겠죠. 18.4, 로직은 한 8.7% 정도 성장. 내년 그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올해보다는 못 미치는데 2020년에 10.4%보다는 더 많이 이제 성장한다.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, 일단 올해부터 메모리의 시장 규모가 로직의 시장 규모를 앞섰어요. 그 내년에는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장세가 인텔보다 더 가파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. 그 삼전이 연간 1위 등극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1위는 충분히 가능하다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겁니다. 일단은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 넘어가서 2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.